통계청이 지난 10년 동안 도내 제조업 현황과 추이를 발표했는데 원주 지역은 업체와 고용 등 양적으로 늘었지만 1인당 부가가치는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발달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센터가 도내 처음으로 원주에 문을 열었습니다. 직무교육은 물론 취업까지 연계해 장애인들의 사회 진출을 지원하게 됩니다. 강원도의회가 지난주 레고랜드 사업 투자 동의안을 원안 통과시켰습니다. 도의원들이 강한 비판을 쏟아내다 비공개 회의를 가진 후 태도를 바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관광 거점 도시 4곳을 선정해 집중 육성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도내에서는 원주와 평창 등 5개 시군이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최근 통계청이 지난 10년 동안의 강원도 제조업 현황과 추이를 발표했는데요. 원주 지역의 제조업은 양적으로 성장했지만 1인당 부가가치는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원주 제조업계가 생산한 물품가액은 4조 9천억 원으로 10년 전 3조 5천억 원보다 37% 늘었습니다. 하지만 1인당 부가가치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8년 1억 4,700만 원이던 부가가치는 2017년 1억 2,300만 원으로 16% 떨어졌습니다. 총 생산액에서 원재료비 등 중간 비용을 제외한 부가가치는 노동 생산성과도 연결돼 지난 10년 사이 산업의 생산성이 떨어진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종사자 숫자와 출하액 등 대부분의 주요 지표가 상승했지만 일부 업종의 부진이 부가가치 상승폭을 끌어내렸습니다. 특히 전자제품의 부가가치가 1,747억 원에서 239억 원으로 곤두박질 쳤고 자동차 트레일러 제조업도 사업체 숫자는 늘었지만 업체당 부가가치는 떨어졌습니다. 10년 사이 4천여 명이 추가로 일자리를 얻으면서 고용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노동력에 의존하는 산업 구조가 성장을 저해하는 측면도 나타난 겁니다. 부가가치를 높이려면 인력을 덜 쓰고도 많은 이윤을 남기는 대기업을 유치해야 하지만 충주 등 주변 지역보다 비교적 비싼 땅값과 정치적 입김 등으로 대기업 유치전에서 밀려왔습니다. 대기업보다는 이제 작은 중소기업들 위주로 이제 산업이 형성됐을 때 이제 그런 형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좀 큰 기업들도 좀 유치할 수 있도록 좀 과감한 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지 한 방식으로. 한편 의약품과 의료기기 제조업이 비약적으로 커지면서 산업 전체의 마이너스 성장은 막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지적 장애와 자폐가 있는 발달 장애인들은 취업이 어렵다 보니 집에만 머무는 것이 현실인데요. 발달 장애인들의 특성에 맞는 업무를 교육해서 취업까지 연계해주는 직업훈련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황구상 기자입니다. 환자 요양보조 체험에 나선 발달 장애인들. 입원 환자를 도울 수 있도록 밥 먹는 시간 침대 올려주는 법과 이불 정리법을 차례로 배웁니다. 위생. 병원에서는 환자한테 가장 중요한 게 병균, 세균을 옮기지 않는 거예요. 라면 스프에 작은 이물질들이 끼진 않았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손님이 주문한 커피를 만드는 법에 따라 종류별로 내려보기도 합니다. 카페 실습을 6개월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카페를 계속 꾸준하고 싶습니다. 발달장애인 직업훈련센터가 도내에서 처음으로 원주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요양보조와 커피 만들기, 의류 매장 정리와 도서 정리 등 발달장애인 특성에 맞는 10가지 직업군을 배울 수 있습니다. 수도권까지 직업훈련을 가야 했던 발달장애인 가정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경기도 일산으로 가는 그런 불편함을 많이 겪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저희 강원도에도 늦게나마 이런 센터가 개설되어서 너무 기쁘고요. 지적장애와 자폐가 있는 발달장애인은 도내 9,000명. 19살 이하 장애인의 70% 수준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의사소통과 사회생활이 어렵다 보니 성인이 되면 집에만 머무는 게 현실입니다. 고용률은 전체 장애인 고용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장애 특성에 맞는 고용 서비스가 절실히 필요한 센터는 해마다 400명을 교육하고 이 가운데 80명은 취업까지 연계할 방침인데
기업들도 집중력이 뛰어난 발달장애인 특성에 맞는 직무를 개발하고 실제 채용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삼양식 TH에서도 적극적으로 고용을 하기 위해서 훈련을 미리 하고 적응을 한 후에 고용할 계획으로. 장애인고용공단은 원주를 시작으로 도내 발달장애인 훈련센터를 점차 늘려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강원도의회 비공개 의견 조율 자리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속기록이 남고 언론이 있는 자리에서는 반대 의견을 말하다가 비공개 자리에서 그와 반대되는 의견 조율을 해서 동의안을 통과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1일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레고랜드 사업비 마련을 위한 투자 동의안을 심사했습니다. 여야를 떠나 비판적인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사업들이 레고랜드까지 진짜 엄마의 오줌 넣기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 그럼 지금 56억으로는 당장 1년 이자조차도 감당할 수 없죠. 이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검토해 주십시오. 하지만 의견 조율을 한다며 의원들 간 비공개 형식의 만남을 가진 뒤 발표된 결과는 원안 통과. 강원도가 낸 동의안을 그대로 통과시킨 겁니다. 속기록에 기록이 남거나 언론이 있는 곳에서는 날선 비판을 하더니 기록이 남지 않는 곳에서는 정파적 결정을 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차라리 연기자를 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조롱도 함께였습니다. 객관적인 의정 활동과 도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그런 무책임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저는 봅니다. 실제 도민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나 의견 대립이 팽팽한 경우 비공개 의견 조율 자리를 가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위원장 결정에 따라 대부분 결정되는데 어느 정도 공개를 할지 찬반 의원이 누구인지도 비밀에 붙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지난 21일 기행위 회의에서도 한 의원이 찬반 의원의 이름을 알려달라고 했지만 위원장은 거부했습니다. 아무래도 상임위원회에서는 다 속기록에 남고 그러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비공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개진하다 보니까. 도의회 홈페이지에는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도의회를 만들겠다고 돼 있습니다. 의원들끼리 비공개로 얘기하고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도민과 소통하는 최선의 방법인지. 비공개라는 장막 속에 의원들 이름을 숨긴다는 비판을 강원도의회가 누그러뜨릴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정부가 지역 관광 혁신을 위해서 관광 거점 도시를 선정해서 육성합니다. 강원도에서는 원주와 평창 등 5개 시군이 유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관광 거점 도시를 선정해 육성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서울과 제주 외에도 세계적 수준의 관광 자원과 브랜드를 갖춘 도시를 육성해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인다는 계획입니다. 강원도에서는 모두 5개 도시가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각 도시마다 차별화된 교통과 관광 인프라를 내세우며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강릉시와 평창군은 2018 동계올림픽 개최로 확충된 교통과 숙박 인프라는 물론 문화 도시로서의 강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관광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가장 강점으로 내세울 수 있는 문화의 힘이 관광과 어우러질 때 가장 매력적인 관광도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원주시는 첨단 ICT와 결합한 스포츠 의학, 치유 의학 서비스인 웰리스 의료관광을 메리트로 꼽았습니다. 고성군은 분단도, 분단군의 대표적인 평화관광과 디지털을 접목해 DMZ 관광을 내세웠습니다. 지구상 유일한 이념 분단 상징 지역인데 최첨단 정보화 사업이나 디지털 도시로 부상을 시키고자 이제 사업 신청을 하는 거죠. 저희. 양양군은 플라이 강원 취향을 기반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서핑 등을 접목해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인다는 전략입니다. 양양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서핑과 연계한 해안권 개발과 그다음에 내륙을 중심으로 한 관광 개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원도가 오는 29일까지 점수를 산출한 뒤 세계 시군을 선발해 다음 달 4일까지 문체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관광 인프라의 정량적 평가죠. 이게 기본 자격이 있는지부터 더 많이 보고 기본 구상 계획이랑
있었던가 앞으로의 잠재력 실현 가능 부분은 이제 40점을 배점을 넣어가지고 문체부는 전국 최대 24개 도시를 평가해 내년 1월 말쯤 지역 관광 거점 도시 4곳을 최종 선정합니다. 거점 도시에 뽑히면 내년부터 5년 동안 도시당 국비 500억 원, 지방비 500억 원 등 최대 1,000억 원이 투자됩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KBS 원주 방송국 폐국을 반대하는 2,000명의 원주 시민 선언이 발표됐습니다. KBS 원주 방송국 폐지 반대 범대위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원주 방송국은 연간 수신료가 돈에 가장 많은 62억 원에 달하고 13개 공공기관이 입주해 공영방송의 역할이 오히려 강화돼야 하는 지역이라며 지역 자치와 분권에 역행하는 폐지 절차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범대위는 원주 시민 의견을 무시하고 진행한다면 대대적인 수신료 거부 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평창군 진부면에 있는 월정사 노인 전문 요양원 노동자들이 고용 보장과 노동조합 활동 보장 등을 요구하며 전면적인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전국 요양서비스 노동조합 소속 요양보호사 20여 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요양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을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하는 등 노조를 탄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평창군이 요양원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해왔다며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요양원 측은 정상 운영을 위해서 노조원들의 복귀를 요청한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직장 폐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어 파업 장기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초등학생 과밀 문제가 심각한 원주 기업도시 내 학생 배치 대책이 다음 달 초에 발표됩니다. 강원도 교육청과 원주 교육지원청은 기업도시 학생 수 예측 용역 결과를 토대로 주변 지역 초등학교장 등과 내년도 학생 분산 배치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다음 달 초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36개 학급으로 개교한 기업도시 삼강초등학교는 학생들이 몰리면서 현재 45개 학급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기업 초2가 개교하는 2021년 전까지 54개 학급의 초과밀 사태가 예상됩니다. 뉴스데스크 원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